노르웨이 의회가 밀린 안건들을 제쳐두고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 도입을 위한 표결 절차를 긴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는 북유럽 안보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자 나토 주력 무기 체계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방위산업이 대안의 지위를 넘어 필수 선택지로 격상됐음을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총 9억 22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발사대 16문 공급이 아니라 유도미사일, 종합군수 지원, 장기 유지 보수까지 포함된 사실상의 전력체계 이전 계약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한국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이는 이 계약이 기업 차원의 수주를 넘어 국가 대 국가 협력의 성격을 지녔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이는 또 하나의 K방산 수출 성공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의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노르웨이는 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의회 표결까지 서두르며 결정을 밀어붙였을까요? 답은 단순한 가격이나 성능 비교가 아니라 지금 나토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드론과 정밀 타격이 전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여전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압도적인 화력투사 능력입니다. 특히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재조명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요는 폭발했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생산 라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동유럽 국가들의 신규 주문, 기존 동맹국들의 추가 구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병목 현상이 고착화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의 수출 승인 절차,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하이마스는 좋은 무기지만 당장 쓸 수 없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이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북극해와 러시아 접경이라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전력 공백은 곧 국가안보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더 이상 언젠가 받을 무기가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천무가 등장합니다. 외신 군사 전문지들이 천무를 두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화력 밀도입니다. 하이마스가 한 번에 6발을 발사할 수 있다면 천무는 12발을 쏟아붓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술적 차이가 아닙니다. 현대 방공체계가 발달한 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탄을 투사할 수 있느냐는 적의 요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천무가 단일 무기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무는 미군 표준 탄약과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동시에 239mm 유도탄과 400km급 전술지대지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마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선택지입니다. 즉, 천무를 도입하는 국가는 특정 국가의 탄약 공급망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더 강력한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가 하이마스는 훌륭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없고 천무는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며 화력은 2배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무의 경쟁력은 휴전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며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전쟁이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전제였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냉전 종식 이후 재래식 무기 생산 라인을 줄이고 효율화를 추구할 때 한국은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시 양산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평시에 공장을 돌리는 것이 비용 낭비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시 공급 가능한 무기고를 가진 국가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천무는 이러한 생존 본능의 집약체입니다. 1970년대 백공 로켓 개발 시절부터 축적해온 탄도학 데이터, 유도 제어 기술, 대량 생산 경험이 2020년대에 이르러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입니다. 외신들이 한국의 제조 역량에 경악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무의 북유럽 진출은 노르웨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해 약 4,400억 원 규모의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무의 사거리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사정권에 둔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에스토니아 역시 초기에는 하이마스를 선택했다가 납기 문제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이마스와 독일 프랑스 합작의 유로펄스를 검토했지만 인도 시기와 수출 승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노르웨이 의회가 장거리 포병 조달 계획을 승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됐다는 사실은 이 결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북유럽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방사는 더 이상 외부 변수가 아닙니다. 북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천무를 억제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약 4,400억 원 규모의 계약은 소규모 국가로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고 핵심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거점을 사정권에 두겠다는 정치 전략적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천무의 사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은 에스토니아가 단독으로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러시아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최적화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천무를 보유하는 무기가 아니라 운용하는 전력으로 도입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에스토니아의 정확히 3배 수준이며 발사대 수량 역시 약 2.7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극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량된 맞춤형 천무를 도입했고 유도미사일과 장기 군수 지원, 운용 생태계 구축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즉,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통해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다면 노르웨이는 전쟁이 나면 즉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차이는 북유럽 안보 구조에서 노르웨이가 차지하는 위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노르웨이는 발트 국가처럼 완충지대에 머무는 국가가 아니라 북극해와 러시아 북부를 잇는 나토의 실질적인 화력축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전면전 대비 물량으로 선택했다면 노르웨이는 첫날의 억제와 초기 타격을 책임질 전력으로 선택했습니다. 같은 천무라도 하나는 면적의 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지점의 무기입니다. 이 차이가 곧 한국 방산이 단일 이미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5년간 한국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은 구조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집중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럽산 무기 우선 원칙을 강화하며 공동조달과 방산기금 운영에서 역의 업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명분은 전략적 자율성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논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국가, 특정 대형 계약에 대한 의존은 언제든 정책 변화 한 번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산은 시장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르웨이 계약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이는 대규모 물량 계약이 아닌 나토 핵심국이 운용 개념과 생태계까지 포함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전례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내에서 외부 공급자가 아니라 안보 구조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직접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고위급 연쇄회동을 이어간 것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방산 수출이 단순한 상업계약이 아니라 외교, 안보, 산업협력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임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단독으로는 제한하기 어려운 장기 군수 지원과 산업협력이 포함된 것도 이번 계약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운영과 유지까지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능, 납기, 공급망, 외교, 지정학이 모두 얽힌 결과입니다. 하이마스를 제쳤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천무가 지금 당장 작동하는 대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 방산이 더 이상 가성비 대안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구조에서 필수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르웨이 의회의 긴급 표결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냉정했고 시대를 읽은 결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탁월한 선택을 축하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